소리는 발생원의 진동에서 공기 압력이 높고 낮은 파동이 생겨서 발생원으로부터 전파되면서 귀에 닿아 청각을 자극할 때에 느끼는 청감각이다. 소리의 3요소는 소리의 고저, 소리의 크기, 음색이다. 물질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진동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소리가 만들어진다. 탄성체 속을 전파하는 파동, 이라고도 한다. 좁은 뜻으로는 사람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청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소리. 사람 이외의 동물에서 사람의 청각기관을 닮은 기구를 볼 수 있는 것은 척추동물이며 이보다 하등동물에서는 청각기관이 반드시 머리 부분에 있지만은 않다. 소음의 종류는 인간의 거동에 의한 소음, 동력기관에 의한 소음, 건물설비 기기소음, 건설소음, 작업소음, 총포 등의 군부대 소음, 인간의 집합에 의한 소음이 있다. 진동의 크기에 따른 작은 소리와 큰 소리, 진동의 형태에 따른 소리의 특징. 낮에는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기 때문에 소리는 위로 갈수록 빨리 전달돼 그림과 같이 소리의 진행 방향이 위로 굴절한다. 하지만 밤에는 지표면의 온도가 더 높아서 소리가 아래로 굴절하기 때문에 지표면을 따라 더 멀리까지 크게 전달되기 때문에 같은 소리라 해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는 말이 있는데 소리가 온도에 따라 낮에는 위로 퍼지고 밤에는 아래로 퍼지는 현상에서 기인한 과학적인 속담이다. 낮과 밤의 소리 전파 파동의 종류. 일상생활에서 나는 소리의 크기 도시 집중의 현대에 있어서 교통량의 증가, 설비 기구의 보급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한 소음이 일어나고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의 교통소음, 집합주택에 있어서 글린 소음, 설비 소음, 피아노 소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소음이 있고 집안에서는 어린이, 스테레오, TV, 등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많은 소음이 일어나고 있다. 자연 속에 있는 건축물은 환경부터가 도시와는 달리 사소한 소리라 할지라도 도시에 있을 때와는 달리 도시 환경에서 적응되어서 무감각하기에 이르지만 이 사람들까지도 자연 속에 돌아오게 되면 소리에 민감해지고 그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며 소리를 되찾기도 한다. 외부 공간에서 소리를 전달이 필요한 시설들의 예는 역사적으로 많다. 그리스 시대의 야외극장 그림은 관객과 무대에서 보는 즉시 소리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대에 요철을 두기도 하였고 일본의 에도시대 농촌의 무기시설에 있어서 객석에서 잘 보고 들리게 하기 위해 무대를 만들었다. 소음은 인간의 청력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서로 다른 주파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음의 크기를 불분명하게 인식하게 할 수도 있다. 소음에 의하여 상당한 범위에 걸쳐 인체 혹은 동물의 심리적 장애를 주는 공해로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고 생활에 지장을 주는 공해를 말한다.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고 불리는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공해 문제로서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불안, 초조신경장애, 정서 불안 등의 건강장애를 초래한다. 소음 피해, 소음 노이즈. 공장 소음. 공장에 설치되는 소음 배출시설은 자동차, 기차, 항공기 같은 이동소음원이 아니라 고정소음원이다. 특성상 한번 설치되면 소음원이 없어지지 않아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인근 지역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교통소음 배출원이 자동차, 기차 등으로 발생 소음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피해 지역도 광범위하다. 특히 자동차는 도로망이 확장되고 차량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도시의 주요 소음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생활소음 배출원이 확성기 소음, 건설공사장의 작업소음, 소규모 공장의 작업소음, 유흥업소의 심야소음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최근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배출원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항공기 소음. 최근 항공기의 운항 항로 신설 및 운항 횟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공항 주변 지역의 주요한 환경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고압의 소음에 주기적 혹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인간의 청신경은 손상을 입으면 재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적 청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간이 높은 소음에 짧은 시간 노출된 후 청력을 측정해보면 최저 음압 레벨이 증가하는데 이를 일시적 청력 손실이라고 한다. 소음공해에 의한 장애 소음진동관리법 참조.
물체가 소리를 흡수하는 일로서 어떤 재료에 입사한 소리의 에너지는 그 일부가 표면에서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하며 나머지는 재료 내에 흡수된다. 재료 내부의 소리 흡수는 다공성 재료인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의 마찰이나 점성저항 또는 소섬유의 진동, 얇은 판이나 천인 경우에는 막진동, 입구가 좁은 항아리와 같은 경우에는 공명에 의하여 소리가 에너지를 상실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흡음 어쿠스틱 어브조프션. 마이너스 흡음 재료는 다공질재료나 구멍을 낸 판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차음에 유용하지 않다. 차음에는 틈새가 없는 무거운 재료가 좋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계획 당시 검토하여 재료를 선정함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구조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초기에 고려하면 할수록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마이너스 르꼬르비지의 20세기 최고의 프랑스 건축가의 설계인 론샹 예배당 사진사은 외벽과 쉘타를 야외 설교단의 반사판으로 하여 기능적 요구를 의장적 외부 공간으로 창조했다. 마이너스 판상 재료 합탄, 하드보드, 플렉시블보드 등 경질 재료를 배우 강판 과일 사이에 공기층을 두고 붙이면 효과적인 저음역의 흡음체가 된다. 두께 4 이상의 판상 재료는 특정한 주파수의 흡음이 많고 때로는 불규칙한 진동 현상으로 오디토리엄이나 스튜디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마이너스 칸막이벽에서의 차음 능력은 입사하는 음의 에네르기와 투과하는 에네르기에 비에 의하여 결정된다. 마이너스 외부와의 음의 교류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음으로 진동하거나 진동을 전하거나 하지 않는 재질의 칸막이나 살을 끼워 넣은 벽으로 두른다. 마이너스 창문 등은 이중으로 만들면 좋고 두꺼운 천의 커튼이나 펠트 같은 흡음재를 병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차음 인설레이션 오브 사운드. 마이너스 발 굴름 소리나 문의 개폐 시 충격이나 가구의 이동은 건축물의 구조체에 줄 수도 있고 발생된 진동은 구조체에 전달되고 다른 실의 바닥, 벽, 바닥, 천정면부터 발생되는 음에 의한 반사는 인간의 불쾌감을 준다. 일반적으로 차음 성능은 투과 손실을 주로 사용되고 투과 손실이 크지 않으면 차음에 좋다고 볼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 차음이나 진동은 구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마이너스 시드니의 메이아 음악당은 20명의 옥상 야외 음악당을 위하여 알루미늄 판넬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도로철도, 전철, 고속도로, 항공로 포함의 소음이나 진동의 영향을 받는 가까운 곳의 전원주택 펜션 단지 계획에 있어서 계획 단계에서 차음 대책이나 계획적인 해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진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진동, 아설레이션이란 물체의 위치나 전류의 세기 등 어떤 물리적 양이 어떤 값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일로서 진자, 펜절럼 고정된 한 축이나 또는 점의 주위를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는 물체나 용수철의 진동 및 전기 진동 등 그 예는 많으며 진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물체를 진동체라 한다. 방진. 진동계가 그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력을 주기적으로 받아 진폭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 소리나 보통의 역학적 진동, 전기적 진동 등 모든 진동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중에서 전기적, 기계적 공명일 때는 공진이라고도 한다. 공명, 레저넌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진동시킬 수 있는 힘을 가했을 때 그 고유 진동수와 외부에서의 힘의 힘동수가 같으면 그 진동은 심해지고 진폭도 커진다. 그네는 공명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네 운동의 진동수와 같은 고유 진동수로 그네를 밀게 되면 더 높은 진폭을 가지게 되어 그네가 높이 올라가게 된다. 진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양쪽 진동수가 같으면 공명에 의해서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기 쉽게 된다. 음향을 위한 장치를 하여 연극이나 소리의 효과를 위하여 필요한 소품으로 공명기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중세기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는 점토로 공명기를 만들어 교회의 벽에 설치하기도 하였고 중국의 천단에서도 공명을 이용한 시설을 하였다. 공명 현상에 의한 대표적인 재난은 미국의 타코마 다리를 들을 수 있다. 1940년에 발생한 타코마 다리의 붕괴는 바람에 의해 다리가 파괴된 것으로 바람과 다리가 공명하여 무너진 것이다. 타코마 다리는 준공된 지 4개월 만에 파괴되었다. 다리가 파괴되던 날 시속 70의 바람이 불었고 이 바람에 의해 다리의 중심부가 크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다리의 진폭이 계속 커져서 공명 현상이 일어나 다리가 파괴되었다.
이러한 일을 겪은 후 건물이나 다리를 설계할 때 고유 진동수와 진동 모드를 분석하여 공명시킬 수 없는 조건의 설계를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과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비어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비어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